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도 2019년 1월 10일. 네, 오늘은 목요일.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이 끝났네요. 장이 끝났고 지금 시간은 4시 47분. 네, 장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좀 녹화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오전 시황들 한 번씩들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오전 시황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도 똑같이 이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네,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이 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해볼 내용은 추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쨌든 이 추세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세를 바라보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브리 앤드리는 어떻게 추세를 이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추세 인식하기. 이 추세 인식하기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관리하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몸에 뵐 때까지 몇 시간이고 각각에 대해 공부하기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 3장 마지막에 나오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데이브 랜드리가 말하는 그림은요. 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림을 한 번씩 자 그려드리면은 자, 첫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 그리고 마지막. 자, 요거의 그림의 이름은 상승 추세. 이 그림은 하락 추세. 그리고 마지막 것은 뭔가요? 횡보. 횡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게 딱 처음에 보시면 뭐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왜 이런 예시를 굳이 데이브 랜디르가 예를 들었냐면요. 많은 분들은 이 추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대표님이 항상 말씀드렸 그 회원님들하고 원격을 해드릴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횡보하면 이렇게 여쭤보면 꼭 오르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떨어지면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하지만 추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 데이브 랜드리의 이 말이거든요. 그냥 상승 추세가 있으면 그냥 상승 추세로 바라봐라. 하락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락 추세로 바라봐라. 여기서 추세가 되돌림이나 다른 게 나오면 그때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굳이 하락하는 중간에 하락을 상승 추세로 예측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쯤에서 이제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데이브 랜드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추세 추종 투자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추세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추세와 이 추세와 싸움, 이 추세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는요, 우리의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누적 손실을 겪고 있다면 이 문구를 꼭 떠올리셔라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걸 한번 같이 써드리면은 내가 추세와 싸우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 문구를 꼭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계좌가 손실이라면 내가 이 추세의 반대로 추세를 이겨 먹으려고 싸운 건 아닐까.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없을 때 추세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매매하고 있는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는 것. 딱 세 가지뿐이잖아요. 그렇죠? 오르거나 뭐 내리거나 뭐 횡보하거나. 그렇죠? 딱 세 가지뿐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거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장이 횡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말고 현금을 든 채 방향을 잡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데이브 랜드리의 말이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면은요,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만 하죠. 공매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책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뭐 매수와 매도 거래 둘 다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냥 차트로 이제 보겠습니다. 뭐 하나씩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보는 거죠. 상승 추세를. 네, 만약 이런 차트가 있고요. 그죠? 이런 차트가 있고 반대로 뭐 떨어지는 그쵸? 뭐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이쪽이 뭐 매수가 될 것이고 이쪽이 뭐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쪽이 공매도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환매 환매 시점이 되는 것이겠죠. 뭐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차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이 사진의 예시를 보면은 화살표를 추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좀 써봤다라는 겁니다. 이 A에서 이 B로 이 A 지점에서 이제 B 지점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바로 추세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은 추세 추종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 같은 매매 전략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들도 최소한 자신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추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추세를 따르지 않아서는 절대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포지션을 취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지 않는다면 돈이 벌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돈을 절대로 벌 수 없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추세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추세 추종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항상 추세를 그냥 따르면 안 되냐라고 이제 데이브 랜드리는 좀 답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추세 판단을 위해 이 데이브 랜드리가 즐겨 사용하는 화살표를 그리는 것 외에도 뭐 다른 간단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그냥 추세에서 화살표를 긋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해야겠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추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차트 오른쪽이 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이 위쪽에 있는가, 위에 있는 게 확실한가. 그러니까 이런 저점이죠. 저점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고점들이 높아지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내리는 하락 추세라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느냐. 제 계속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왼쪽 이 차트가 아니, 왼쪽 차트가 오른쪽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 오른쪽 차트가 왼쪽보다 아래에 있느냐를 질문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트에서 추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해서 오른쪽에 이 차트가 왼쪽보다 높이 있다라고 그렇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냥 상승 추세구나라고 이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판별을 해낸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들을 여러 가지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겠죠. 앞서서 이 추세 추종 이 교육을 같이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인식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인식을 부시지 못하고서는 추세 추종을 같이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익을 벌려면, 수익이 나서 돈을 벌려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추세가 만들어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브 랜디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억지로 추세 추종을 하지 않고 바닥에서 산다고 억지 부리기보다 그냥 편하게 추세 추종을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데이브 랜디의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바닥을 예측해서 바닥을 못 맞출 바에는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추세 추종을 하면서 그 중간의 시세 차익을 이제 받자라는 거고, 하락 추세는 그냥 하락 추세로 인정하고 아 일단은 자르자 라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할 때는 어디로 방향을 틀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갖고 버텨보자. 그 정도만 이제 인식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죠.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 차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아,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보통 많이들 답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추세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추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추세는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가 그래도 가장 잘 맞았거든요. 어차피 10개를 해서 10개 다 안 맞춰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뭐 10개 중에 5개만 맞아도 정말 훌륭합니다. 실제로 5개만 수익이 나도 훌륭하고 나머지 5개는 어차피 손절만 잘,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면은 뭐 계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10개 중에 5개를 맞추고 5개를 틀렸는데 계좌에서 손실이 난다라는 건 이 손실 나는 5개의 종목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방치하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무리 5개가 올라도 떨어지는 종목의 이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계좌를 다 갉아먹고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데이브 랜디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추세 인식하기입니다. 그래서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세 인식하기 데이브 랜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좋은 하루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